안녕하십니까. 울산 이야기연구소장 신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산업도시 울산입니다. 산업도시는 1962년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결정 공포되면서 60년간 다져온 울산의 대표적 이미지입니다. 장생포 앞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떼입니다. 고래도시 울산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이미지죠. 오늘 준비한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생포는 한때 국제적 고래잡이 항구였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한반도 바다에서 고래를 엄청 잡았습니다. 천년기념물 제126호 울산 귀신고래 회유 해면의 표석입니다. 귀신고래는 겨울철이면 새끼를 낳기 위해 러시아 오호츠크해를 출발합니다. 동해를 따라 내려와 장생포 앞바다에서 몸을 풀고 여름이 되면 다시 먹이를 찾아 오호츠크해 북단으로 올라갑니다. 표석은 그 경로를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장생포 바다에서 언제부터 고래를 잡았을까요? 1898년 러시아인들이 장생포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래를 잡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러시아와 작성한 포경기지 설치 계약서 초안입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장생포에 태평양 포경회사라는 최초의 상업포경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1900년에는 일본에도 고래잡이 특별 허가권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저무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조선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최종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10년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러시아로부터 고래잡이 권리도 박탈했습니다. 그 후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조선의 바다에서 씨를 말리듯 고래를 잡아갔습니다. 한국인들만의 고래잡이가 시작된 것은 1946년부터입니다. 그해 2월에 일본 해양어업으로부터 넘겨받은 제7정예호로 봉고래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 먼 바다까지 나가 본격적으로 고래를 잡기 시작했죠. 그러나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가 상업포경을 금지하면서 장생포는 폐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래가 부활을 했습니다. 국보 14호 천전이각석입니다. 197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국대 박물관 불교학술조사단이 울산에서 불교 유적 조사를 하던 중에 발견한 바위 그림입니다. 국보 285호 반구대 안곽화입니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역시 동국대 박물관 학술조사단이 한학자 최경환 선생과 손진봉 씨 등 마을 주민의 제보와 도움을 받아 발견한 바위 그림입니다. 두 개의 바위 그림은 태화강의 물줄기인 대곡천 상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반구대 안각화는 대곡천을 막아 만든 사연댐 상류의 거대한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4년 이 역사적 현장이 13년 만에 한 권의 보고서로 정리돼 학계와 세상에 소개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사시대의 암각화, 아주 오랜 옛날 울산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과 짐승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 각종 사냥물과 사냥 도구 등을 바위에 새긴 그림이었습니다.
암각화를 처음 발견한 문명대 교수는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한국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선구적 암각화로 세계 암각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작연대는 7000년에서 3500년경 신석기 중기 이후부터 청동기 전반기까지 복합적으로 새겨진 그림이었습니다. 총 307점의 그림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고래입니다. 7000년 전이면 문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쇠로 만든 도구도 없었죠. 그냥 돌만 가지고 바위에다 여러 종류의 고래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대에 선사인들이 나무배를 만들어 타고 고래를 사냥한 것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했을까요? 경북대 황상일 교수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000년 전 울산은 지금의 범섭 구라리와 구영리까지 바닷물이 찼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구 성안동 함월산에 걸쳐진 지금의 구시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울산 땅이 수심 15에서 30m 얕은 바다였다는 것이죠. 당시 고래들은 돛질산과 방어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따라 울산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사인들은 암각화에 새겨진 모양의 배를 타고 울산만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암각화에 그려진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구랄이나 구영리까지 고래를 몰아갔습니다. 상류로 올라온 고래는 수심이 얕아 되돌아 나가지 못하고 허둥대다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했죠. 고래를 잡던 선사인들은 대곡천이 태화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사연마을이나 고견마을쯤이죠. 현장에서 고래를 해체하고 방구대로 가서 바위에다 고래를 새겼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을 잡아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한국문물연구원이 울산 황성동 유적에서 수습한 작살이 박힌 고래뼈입니다. 사슴 앞다리 뼈를 갈아서 만든 작살이 꽂힌 채 발견이 됐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5000년에서 6000년 전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에 표현된 고래 사냥이 실제로 울산 연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물증입니다. 울산의 선사인들은 저 고래들을 작은 통나무배를 타고 머리 어법으로 사냥하거나 먼 바다에서 울산만으로 떠밀려온 고래들을 수습했을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인들이 남긴 가장 오래된 생업활동의 기록이면서 성스러운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역사적 생활 현장이 자랑스럽게도 울산에만 있습니다. 그 가치를 2021년 유네스코도 인정을 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우선 대상 목록에 올렸으니까요. 현재 울산시는 202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적 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경주의 신라유적을 다 줘도 울산 방구대 암각화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뿌듯한 말입니까? 고래도시 울산의 이미지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울산 시민이면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